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 재가동을 막겠다며 환경단체가 금강 둔치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역행한 환경부의 정책은 이어지고 있다며 물 정책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세종부 인근 금강 둔치에 천막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2018년 개방된 후 철거가 결정된 세종부를 재가동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이들이 농성에 돌입한 겁니다. 장마를 앞두고 가동 준비가 막바지에 접어들자 환경단체 등은 수중 농성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우리나라 수태화 물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세종보 재가동을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 보 재가동을 위한 공사는 지난해 중순쯤 마무리되었지만 10달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세종보는 아직 닫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보의 재가동을 막아내 물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농성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 보 철거를 주장하는 이들은 거꾸로 가던 물 정책을 바로잡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종보 재가동을 막기 위해 금강변에 천막을 친 지 1년. 우리는 지금까지 세종보 재가동을 막아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물 정책을 과거로 역행시키려는 정권의 폭력 앞에 서 있다. 4대강 최후의 보루인 세종보뿐 아니라 창궐하는 녹조로 시민 안전을 위협받는 낙동강, 댐 건설과 대규모 하천 준설 등 전국 곳곳에 자연성 훼손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은 지금 환경부의 정책들은 하나도 변함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환경 파괴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윤석열 정부 산하에서 이루어진 모든 정책은 멈추어야 된다. 지난해 민주당과 진보당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농성장을 찾기도 했는데 대선 이후 보 운영 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방심하지 않겠다며 대선 기간 각 당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목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LG 에너지솔루션 대덕연구원의 인력 유출을 전한 대전 MBC 보도와 관련해 연구원 측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LG 에너지솔루션 관계자들을 만나 대덕특구의 대기업 연구원의 묻지마식 수도권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대전시와 특구본부도 대기업 연구원들이 대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세종이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에 맞춰 세종시 주변 광역 도로망이 대폭 정비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은 고속도로와 철도 등과 연계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안에 세종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21개 노선 165km 규모의 도로망 구축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세종 공주 3구간, 대전 외삼 유성 복합터미널, 세종시 동측 우회도로와 북대전 IC 연결도로의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천마을 IC와 세종시 2차 외곽순환도로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행정수도 완성을 외치는 등 행정수도 논의가 뜨겁습니다.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과 추진 동력도 커지고 있는데요. 학계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대선을 계기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어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균형 발전에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로 출발한 세종시. 하지만 지난 2004년 관습 헌법을 이유로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발목이 잡혀 행정도시라는 반쪽짜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저마다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공약을 내놓으며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마침 분권형 개헌이 시대 정신으로 떠오른 만큼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한다는 조문을 헌법에 명시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자는 게 세종시 입장입니다. 개헌을 통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든 수도로 하든 뭐로 하든 그렇게 헌법상으로 지위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가장 이상적이죠.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하려면 헌법적, 법률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학계와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법적 지위가 부여될 경우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도 완전한 이전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헌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정서에 많은 변화가 생긴 점도 개헌의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로 뭔가 더 구체화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포함해 조문이 400여 개에 달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달리 조문이 30개에 불과한 지금의 세종시법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헛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공론화에 불을 붙였습니다. 앞서 대전에서 시작된 충청권 550만 서명운동에 이어 100만 서명운동에도 돌입했습니다. 이번만은 꼭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매년 선거 때만 되게 되면 얘기하다가 선거 끝나게 되면 그냥 유야무야 되는 이런 것은 안 되겠다. 한편 당장 개헌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실현해 사실상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입니다. 최근 공문서까지 위조해 군을 사칭한 뒤 음식을 대량으로 주문해놓고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고발 보도해드렸지만 군인뿐 아니라 소방, 교도관도 사칭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시민에게 어떤 대리구매도 요구하지 않고 또 요구할 수도 없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대전 장대동의 한 족발집에 한 남성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을 한미연합군 사령부 소속 이정민 대위라고 소개한 뒤 다음 날 찾으러 가겠다며 75만 원 상당의 족발 세트를 예약했습니다. 식당 측은 다음 날 아침 걸려온 휴대전화로 확인 전화를 걸었고 남성은 대대장에 도장이 찍힌 결제 확약서까지 보내왔습니다. 법인카드를 이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장에서 결제를 한다고 하니까 의심이 되는 건 맞는데 공문서까지 위조를 해서 보내니까 음식을 준비하려던 찰나 광주의 한 보쌈집에서 전화가 걸려와 사기를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이정민 대위라는 사람이 광주 보쌈집에도 같은 사기를 시도했는데 대전 족발집에 보내야 할 가짜 공문서를 광주로 잘못 보내 덜미가 잡힌 겁니다. 공문 위조를 했던 것을 잘못 보낸 거예요. 광주 쪽에서는 웬 뜬금없이 대전 쪽에 있는 공문이 왔나 해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셨어요. 지난해부터 이 같은 군 사칭 사기 피해자만 전국적으로 400여 명, 피해액은 57억 원에 달합니다. 단순 예약 취소를 넘어 사기범들은 가게에 물건을 대신 사달라고 요청한 뒤 그 대금을 가로채는 수법까지 쓰고 있습니다. 노쇼를 이용해서 결국은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거거든요. 대리구매를 해서 돈을 지급하면은 그 돈은 범행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최근 충남에서는 소방관을 사칭한 노쇼 사기도 6건이나 발생했으며 전남 목포에서는 교도관까지 사칭하는 등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어떤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행위는 절대 있을 수 없으니 이 점도 많은 시민들께서 좀 유념해 주셔서 또 예약자가 공공기관 소속이라고 주장하면 반드시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연락해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충남의 한 노인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것과 관련해 환자들의 가공물과 도시락 등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습니다. 충남도는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노인 42명의 가건물과 제공된 도시락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가건물과 일부 반찬에서 식중독균인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홍성에서 열린 노인 건강대축제에서 점심으로 제공된 떡과 도시락을 먹은
노인 119명이 복통과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으며 이 중 18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전시가 지원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한 가운데 13개 지역대학별로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충남대, 한남대 순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예산 나눠 먹기 아니냐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을 살려야 하는 대전시 입장에서 신청 대학 모두에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 실질적인 선택과 집중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장 10년이 걸렸습니다. 서산 부석사의 금동관음 보살좌상, 이 불상의 소유권에 대한 결론이 나기까지 말입니다. 일본에 약탈된 이 불상을 한국 절도범이 훔쳐 국내로 들여온 뒤 64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은 단 100일, 다음 달 10일이면 다시 일본 대마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일지 모를 서산 부석사에서의 불상을 보기 위해 평일 200여 명, 주말이면 10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정부의 환수 노력을 촉구하는 서명에는 2만 명 가까운 이들의 염원이 모였습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이곳을 떠난다는 사실에 아쉬움도 크지만 어디에 있든 부처의 뜻은 같다는 믿음을 되새깁니다. 그립고 반갑고 좋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우리 부처님, 우리가 만든 이 부처님께서 거기 가 계시면서 또 모든 사람들을 또 부처님 길로 다 인도하고 다 그렇게 잘 살면 또 좋은 거죠. 대법원까지 이어진 지난했던 재판 끝에 결국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에 넘어갔지만 해외 반출 문화유산 환수 노력은 법적 다툼과는 다릅니다. 부석사 측은 재판 중에도 대법원 판결로부터 1년 6개월이 넘게 지난 지금도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특히 대법원이 약탈 사실과 서산 부석사의 역사성 등을 인정한 만큼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장기 대여 등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우리 문화재가 전 세계에 70만 점이 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는데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또 해야 되고. 실제 지난 2023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취재할 당시 문체부와 외교부 모두 관할이 아니라며 상대 부처의 대응을 떠넘겼고 국가유산청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아 반환을 준비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금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유산 보호와 환수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청은 판결 이후 불상과 관련해 달라진 사항은 없다며 정부 차원의 절차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 약탈을 자랑스럽게 전시하던 인디아나 존스의 시대는 끝났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제국주의 시절 약탈한 문화재들을 선제적으로 반환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외로 유출된 국가유산은 24만 7,718점, 그중 44%에 달하는 10만 8,705점이 일본에 있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꼭 우리나라로 돌아오세요. 불상을 만나러 먼 길을 찾아온 아이들의 소망처럼 소중한 국가유산이 다시 우리 곁으로 올 수 있도록 어른들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대전 MBC 4월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토론 프로그램 시시각각이 지역 의제 설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6월 대선과 관련해 지역 현안의 대선 공약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대전 영시축제 효과 분석을 비롯해 세종보 갈등과 청양 지천대 논란 등 찬반 갈등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시청자에게 올바른 사실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전시가 1조 1,000억 원 규모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시는 공사를 56개 분야로 나눠 발주하는 공구 분할 발주와 하도급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맡도록 권장하는 지역업체 우대 방침을 통해
자본과 인력의 지역 내 선순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번 사업이 2조 4천억 원의 생산 유발과 16,000여 명의 취업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 트램 건설이 대전 지역 경제 회복에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아산시 배방읍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버스와 택시 등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버스기사와 승객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승객과 다른 차량 운전자 등 4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대전시 오정동 한남대 조형예술관 4층 작업실에서 불이 나 학생 4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불은 작업실 내부를 태워 20분 만에 꺼졌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예품 마감칠 액체가 묻은 천과 화장지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여장을 한 채 전국 각지 식당을 돌며 무전 취식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50대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전과 천안 등지의 식당에서 여성처럼 분장한 후 15차례에 걸쳐 총 570만 원 상당을 무전 취식하거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